2008년 어느 노부부 이야기 연작 사진으로 2030 청년작가 10인에 선정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오준규. 이분들의 삶도 있었다라는 거. 이분들의 삶이 있었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사진은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오준규 작가. 우리 시대의 모습을 쫓으며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신재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과거에 대한 그 삶의 흔적들, 지나온 역사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고 삶에 대한 자취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오준규 씨를 문화영에서 만나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오준규. 그가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지역을 찾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집들이 자리하고 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허물어진 건물 잔해만이 가득합니다. 사실 그가 이곳을 찾은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구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매주 찾고 있는데요. 이쪽에 제가 2주, 3주 전에 왔을 때 여기 굉장히 한 10층짜리인가? 건물이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네. 오늘은 고양이들이 안 보이네. 고양이 수십 마리들이 그냥 막 어디에도 다 살길을 찾아갔나? 7년 전부터 바구멀 지역을 촬영해온 오준규 작가. 변해가는 동네의 모습을 빠짐없이 기록해왔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된 지는 작년 아마 한 가을, 여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주라는 도시가 너무 순식간에 변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6, 7년 전에 봤던 이 동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기존에 찍었던 기록 사진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이곳에서도 이제 굉장히 높은 아파트가 세워질 건데 기존에 우리가 옹기종기 살았던 그 골목의 풍경들, 이웃집의 그런 풍경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은 너무 좀 아쉽고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나 삶들이 이런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역사에 좀 우리 삶의 역사에 좀 편입을 좀 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항상 이곳을 이렇게 찾고 또 세워질 때까지는 기록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의 사진으로 남은 전주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 이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됐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던 1990년대부터 재개발 지역을 다니며 사라져간 전주의 풍경을 사진에 담아온 오준규 작가. 그가 주목한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해가는 자연 환경을 찾아가며 셔터를 눌렀는데요. 새만금 공사로 죽어가는 갯벌의 모습과 그 안에서 변해가는 사람들의 삶을 3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뭐 사진 작업이 예술로서의
그 사진을 추구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봐도 보통 사진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사진학에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사진을 보는 관점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해석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비평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감상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그동안 한 18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해오면서 거의 기록의 관점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던 오준규 작가. 가난했던 소년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사진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군 제대 후에야 카메라를 사고 독학으로 사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기계가, 저는 카메라 기계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자동으로 찍찍 찍을 때는 필름 카메라 놓고 찍을 때는 편했는데 이게 이제 뭐 조리개도 조정도 하고 셔터 스피드도 막 조정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은 계속 사서 감아서 찍기는 하는데 어둡거나 하얗거나 화이트가 날아갔거나 그래서 이제 적정 노출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고 그 조리개 노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노출이 이렇게 조금만 프레임을 옮기면 노출이 큰 만큼 떨어지고 뭐 그때는 지금은 이제 측광이라는 게 스팟이나 뭐 다분화지나 중앙측광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 아는데 그때는 몰랐죠. 측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측광이 스팟 측광으로 해놓고 아무리 찍으면 그 광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측광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 참 그런 필름 많이 버렸죠. 혼자서 사진을 시작한 그가 사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게 된 건 지금은 작고한 최민식 작가를 만나고부터입니다. 사진으로 사람을 사랑한 사진작가 최민식. 가난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담아내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진실된 사진을 찍으려 했던 최민식 작가의 철학은 오준규 작가에게 큰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최민식 선생님의 자택에 가서 많이 있으면서 사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예전에 군사정권 때 삼천교육 때 끌려가면서 명단에 오르면서 도망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카메라 필름 다 군인들이 와서 집에 압수수색해서 뺏어간 그런 일화들 살 떨리죠. 저 같으면은 과연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사진을 할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한테 제가 메커니즘, 사진에 대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삶과 사진과 사상 철학이 삼일체가 일치했던 분으로 제 기억을 해요. 무의미하고 조작된 사진이 범람하는 요즘. 진실된 사진을 찍으려는 오준규 작가의 작업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고 최민식 작가가 오준규 작가에 대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오준규 작가가 요즘 다시 몰두하고 있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쫓는 연작 시리즈입니다. 어르신! 남녀간에 많이 왔어요, 이것도. 그때만 해도 미장원이 거의 없었고. 미장원이 없었죠. 네, 미장원에서 머리 자르고 끝난다는 건 별로 없었고. 요즘 꼬맹이들이 이쪽으로 안 오죠. 일절 없어요. 다 미용실로 가고. 전주의 한 이발소. 시간이 나는 주말이면 꼭 찾는 곳입니다. 가야 되거든요. 지난해부터 이발사 최영범 어르신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오준규 작가. 1년 전 우연히 찾게 된 이곳에서 그가 카메라를 들게 된 건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왠지 이발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추억은 상당히 새로운 또 다른 장소였어요. 이발소 가면 눈치 먼저 싹 보고 가만히 겸손히 앉아 있다가 이발소 아저씨가 앉으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머리 깎이는 대로 다 깎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곳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예의를 배웠던 곳, 그리고 뭔가 가면 뭐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그 하얀 가운을 입으신 그 이발소 아저씨가 그 많은 사람들을 손으로 다 가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의 일상을 촬영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일이자 이발소를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붙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오준규 작가. 저한테도 소중한 공간이지만 제 시대를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소중한 공간으로서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 확실치 않는 것 같아요. 가물가물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이미지를 딱 접했을 때는 그때 그 추억과 그때의 시간들, 그때의 장소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어르신을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정말 휴머니즘 기술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기계적인 게 아니고 이 휴머니즘에 대한 기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하셔서 끝까지 전파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남겨서 제가 이제 책을 내든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촬영한 사진을 모은 사진집 기억합니다. 우리 시대의 얼굴. 이 책에는 그를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인정받게 한 연작, 어느 노부부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노부부의 일상을 3년 동안 기록해온 오준규 작가. 그의 사진 속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긴 시간 서로를 의지해온 노부부의 사랑이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끝까지 케어를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진짜 마치 그 누가 죽음의 다리를 먼저 건널까 이제 내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다정스럽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인간의 삶의 목표가 저거다. 언젠가는 저도 저렇게 살게 될 건데, 저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저의 삶을 또 보게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제가 유일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분들의 삶도 있었다라는 거, 이분들의 삶이 있었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오준규 작가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라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아름다운 풍경 대신에 사람들의 인생을 찍고 또 사진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는데요. 과연 그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요? 4월 6일 날 목요일 날 9시에 2층 자원봉사실에서 2017년도 자기목표 실천 연구자 모임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이전에 전북 장애인 종합복지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준규 작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그 길로 사회복지사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를 열고 병든 새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오준규 작가. 집이 무너져 비닐하우스에 살면서도 홀로 새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보살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어머님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희 가족은 제가 이제 막내인데 시골에 혼자 있고 나머지 이제 다 서울로 공부한다고 다 올라갔는데 시골에서 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돌아가신 우리 새어머니하고 한 20여 년 동안 병수발을 제가 하면서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어머니하고 같은 핏줄은 아니지만 제가 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열심히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사람을 만나는 방법, 사람과 같이 사는 방법, 제가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생활 속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상엽 씨. 아, 집 좋네. 집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살던 집보다 훨씬 크고 좋죠. 근데 화장실만 좀 좁고. 화장실 왜? 예, 작은 방. 며칠 전에 새로 이사한 상엽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7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돕고 있는 분들인데요. 두 분이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음식이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기타 뭐 후원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해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상엽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격이 긍정적이시고 좋으셔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본인의 체력 문제도 그렇고. 근데 너무 집에만 계시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같이 나가서 프로그램도, 사회적인 프로그램도 막 하고. 왜 우셔요? 좋은 건데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늘 집이 걱정이었던 모자. 마음이 놓이니 눈물부터 납니다. 이분들이 기쁘면 저희도 같이 기뻐요. 어떤 우리 상엽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돈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풍부함이 아니고 이렇게 재밌게 웃고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 아무 일 없이 아프지 않고 일상을 꾸준히 살아가는 모습만 유지를 해도 저희한테는 지금 딱 그쵸. 내가 72살이야. 다 그렇게 아무것도 장애인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던 오준규 작가. 그래서 시작한 일이 가족 사진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후원을 받아 전북 지역의 장애인 가정을 찾아다니며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족 사진은 인생의 기록입니다. 산골의 오두막에 딱 문을 열었는데 한 3평, 4평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초가집에서 어르신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간호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집에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어르신을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신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사진을 찍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막 넥타이 해서 문고리에다가 조명 달아놓고 우리 뒤에 간 우리 도우미 직원이 어르신 뒤에서 안 보이게 등 받치고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안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족 사진을 찍어 주신 분들 중에 거의 90%는요 가족 사진이 없으신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찍기 때문에 그분들은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엄청난 분량의 작업들은 제 개인을 위해서 사실 찍는 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찍겠지만 해보니까 너무 의미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장밖에 없을 사진일 수도 있거든요. 돌아가시거나 가족들 간에 뭐 어떤 작별이 있으면 유일하게 남는 건 그 기록이니까 그런 작업을 내가 진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람이죠. 지난해 10월 그의 렌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렌즈에 담긴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주 시내의 한 갤러리. 촛불 집회 현장을 담은 기록사진전을 준비 중인 오준규 작가. 이번 전시회에선 자신이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찍은 사진도 함께 선보이는데요. 사실은 전주에 있는 시민들이 찍은 사진들로만 좀 소소하게 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중심으로 전시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페이스북에 좀 홍보가 좀 되다 보니까 좀 일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63명이 그 SNS로 사진을 보내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그 전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 비록 근사한 액자에 걸지는 못하지만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가치는 큽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남긴 우리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이제는 기록이라는 게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작가의 기록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좋잖아요. 촬영도 잘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찍은 내가 그 시간에 이 역사 속에 그 광장에 내가 있었다라는 증명, 그거를 참여시키는 거죠. 전주 향교 한켠에 마련된 전시회장. 오준규 작가와 시민 63명이 직접 찍은 촛불 집회 사진 15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함께 뜻을 모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된 자리. 그야말로 시민이 중심이 된 사진전입니다. 촛불 집회 현장의 모습인데 아는 분도 좀 간혹 보이고요. 전주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주 지금 풍년제과죠. 거기 그 사거리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주로 이제 제가 광화문을 좀 자주 갔었는데 여기는 전주예요. 전주인데 막상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보시면 우리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이 꼬맹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촛불을 들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들이 전주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또 의외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역사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수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사람들의 분노와 열망이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이제 광장의 촛불은 꺼졌지만 국민들이 함께한 역사의 순간은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받아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진 중에 한 장이 이 사진인데 보통 이제 제가 촛불 집회 그 사진을 받으니까 대부분 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현장의 사진들을 기록한 사진들이 거의 다였는데 유일하게 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이 사진을 딱 파일을 열었는데 여러분이 노란 조끼를 입고 전주의 남고산성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각자 매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이 조끼에 입고 아이들까지 다 남고산을 데리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고 시선이 많이 갔죠. 그래서 참 그때 마음들이 다 한 마음이었구나. 어디를 가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참 인상 깊게 제가 봤던 이미지 것 중에 한 컷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오준규 작가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사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인데요. 누구나 사진으로 현재를 기록하고 그 사진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사진, 예술하면 사실 좀 이렇게 한쪽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실 생각하기 쉽지만 특히 기록 문화나 이런 사진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 삶과 가까이 있어요.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스마트폰으로 가족 사진상 찍은 사진들이 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친밀감을 높이는 거, 그게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기획 중에 하나. 돈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는 다큐 사진을 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준규 작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작가는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을 사진으로 담아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처럼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진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